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용빈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평택항의 테슬라 야적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로는 수천 대의 테슬라가 그냥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죠. 물론 여기 평택항에 와보면 다른 수입차 회사들도 똑같이 쌓여 있습니다만, 문제는 테슬라 차들은 여기서 제때제때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들 지금 팔리지 못해서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이 다 된 차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배 타고 들어와 있는 차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차들이 소비자한테 인도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차들이 아직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아서 출고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저는 보조금 없이도 출고할래요 하는 분들 제외하고는 당연히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고 출고하고 싶으신 대부분의 우리 소비자분들의 차는 여기 그냥 출고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오늘은 이 평택항 테슬라 적체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행정의 민낯과 테슬라 코리아라는 회사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테슬라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는 총 22만 177대, 재작년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50.1%나 증가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캐즘이다, 수요가 바닥났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꺾이는 시기가 끝났고 본격적인 전기차 전환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전기차 판매량 반등의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작년 테슬라 우리나라 판매량이 무려 59,893대였어요. 재작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배로 늘면서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7.2%를 기록했고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파는 모든 브랜드 중에 판매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야, 진짜 놀랍죠? 1위는 기아 66,609대, 3위는 현대 55,461대. 수입차가 현대차를 넘어서 국내 판매량 2위를 달성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자동차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 가격이죠. 테슬라는 작년에 모델 Y RWD를 5,299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국고,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실구매가는 4천만 원 후반대였어요. 이 가격대에 이만한 첨단 기능과 이만한 가격과 상품성을 갖춘 차가 거의 없었죠. 게다가 수입차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야, 국산차 살 돈으로 수입차를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수입차 사지. 이건 나중에 규제만 허용되면 FSD 업데이트도 된다던데 모델 Y 사야겠네 하면서 다들 테슬라 모델 Y를 계약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모델 Y 판매량이 무려 51,297대, 압도적인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했고요. 연령대별 판매량을 봐도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정도로 테슬라, 그 중에서도 모델 Y는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는 차였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잘 팔리는 모델 Y 가격을 한 번 더 인하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에 가격을 300만 원 더 낮춰서 4,999만 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그날 바로 영상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무려 지금까지 16만 회가 넘습니다. 다들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 주 주말에 많은 분들이 여의도, 하남 스타필드 이런 테슬라 스토어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죠. 실제로 1분기 물량이 3일 만에 완판됐다고 하고 지금 계약하면 3분기 이후에나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인기 있는 모델 Y, 그리고 이번에 또 4,199만 원부터 시작하는 모델 3 스탠다드, 5,299만 원부터 시작하는 모델 3 롱레인지 RWD, 이렇게 가격 파괴 모델들이 줄지어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계약 물량들이 중국에서 생산돼서 여기 한국 평택항으로 입항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바닷바람 맞으면서 서 있는 차들이 빨리 계약하신 여러분들의 차죠. 그런데 이 차들 수천 대가 지금 보조금 처리가 아직 안 돼서 여기 야적장에 그냥 쌓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들은 왜 보조금 처리를 못 받고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택항에 쌓여있는 테슬라 차들이 보조금 처리를 못 받아서 출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 우리나라 보조금 지급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그냥 차를 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소비자가 전기차를 계약하면 제조사가 해당 소비자가 사는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접수합니다. 지자체가 서류를 검토하고 대상자 확정을 하면 그때 차량 출고랑 등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 완료 후에 10일 이내 제조사가 최종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야 보조금이 최종 지급되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뭐야, 과정 충분히 이해해서 했는데 뭐 문제될 게 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주는 국고 보조금이랑 각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두 주머니에서 돈이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병목 현상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 지방비예요. 지금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ev.or.kr 이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팩스를 보내거나 구청을 찾아갈 필요 없이 접수 창구 자체는 하나로 온라인화가 되기는 했죠.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잘 통합이 된 것 같은데 자동차 회사 담당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라면 딜러나 테슬라면 어드바이저나 이런 사람들이 로그인해서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옥이 펼쳐집니다. 왜냐면 창구만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하나로 통일됐을 뿐이지 실제로 돈을 쥐고 서류를 심사하는 주체는 전국에 160곳이 넘는 시군 단위의 기초 지자체들인 거예요. 이 지자체들의 보조금 지급 기준하고 요구 서류는 다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A씨는 우리 도시에서 살았어야 되는 기간, 연속 거주 기간이 3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B씨는 연속 거주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지자체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필수 첨부 파일로 깐깐하게 요구하고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같은 우선 배정 물량에 대한 증빙 서류 기준도 시마다 군마다 미묘하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결국 딜러나 어드바이저 입장에서는 껍데기만 하나인 사이트 안에서 전국의 고객 수천 명을 160여 개 지자체의 제각각인 규정집에 맞춰서 일일이 분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공무원의 입맛에 딱 맞는 맞춤형 서류를 고객별로 세팅해서 하나하나 수기로 업로드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어느 지자체에 사는지 확인하고 그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 양식을 고객별로 맞춰서 세팅하고 잔여 예산이 있는지 파악한 뒤에 해당 지자체 코드로 신청을 넣어야 됩니다.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 고객은 다음 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지자체마다 예산 총량도 소진 속도도 서류 심사 기간도 다 다릅니다. 만약에 첨부 파일 하나라도 그 시군의 기준에 안 맞아서 지자체 담당자한테 반려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딜러나 어드바이저는 다시 고객한테 연락해서 서류 좀 다시 떼주세요 해야 되고 이걸 또 재업로드 해야 되고 고객은 고객대로 번거롭고 이걸 왜 또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번거로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시스템의 진짜 구조입니다. 접수 사이트만 하나 만들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행정 프로세스랑 심사 기준은 160곳 정도 되는 지자체의 개별 권한으로 다 쪼개져 있어서 행정 효율이 극도로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그동안 시스템만 통합할 게 아니라 서류 심사 기준 자체를 전국 공통으로 표준화해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해왔죠. 국세청 홈택스처럼 딜러나 어드바이저가 중앙 서버에다가 서류를 한 번만 올리면 전국 160개 지자체 담당자들이 각자 확인하고 승인하는 진짜 의미의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지자체들은 본인들의 예상 집행 권한을 일어난 걸 꺼리고 중앙부처도 이걸 굳이 적극적으로 조율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쌓여있는 수천 대의 테슬라가 보조금을 못 받아서 출고를 못하고 있는 거, 일단은 우리나라의 보조금 지급 방식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테슬라 차들이 보조금 처리를 못 받아서 출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두 번째, 테슬라의 D2C 판매 방식에도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비효율적인 160개 지자체의 보조금 행정 시스템 당연히 문제지만 사실 현대차나 기아 혹은 벤츠나 BMW 같은 다른 브랜드들도 똑같이 겪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 차는 이렇게 수천 대씩 방치돼 있지 않죠. 바로바로 출고가 됩니다. 물론 테슬라보다 덜 팔린 것도 맞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영업사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전국의 대리점이랑 전시장이 쫙 깔려있죠. 그리고 여기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짜증나는 보조금 서류 작업을 전국에 있는 이 수많은 영업사원분들이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보통은 영업사원 한 명당 한 달에 자기가 맡은 고객차 많아야 20대, 보통은 10대 안팎 정도만 신경 써서 각 지자체에 올리면 되니까 지자체 규정이 아무리 제각각이어도 물리적으로 소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은 비효율적이어도 그걸 대응할 인력이 충분하니까 인해 전술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딜러가 없어요. 100% 온라인 직판,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D2C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영업사원이 가져가는 중간 마진까지 없애서 이걸 다 차값에 반영하고 가격을 낮춰서 극도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 특이한 수작업 보조금 행정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보면 약점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YTN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임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테슬라 코리아 내부 직원들의 폭로가 올라왔다고 해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저희 뒤에 이 방에 있는 수천 대 차들의 보조금 서류 처리를 본사에 있는 어드바이저 인력에 외주 인력 포함해서 20명 남짓이 전부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수천 대의 계약 물량을 20명이서 나누는 건데 단순 계산만 해봐도 직원 한 사람당 고객 수백 명, 차 수백 대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0개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 다르고 그걸 고객별로 맞춤 세팅해서 수기로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직원도 아니죠. 외주 인력을 포함해서 20명이라고 하는데 이 20명이서 전국 160개 지자체 공고문이랑 남은 예산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면서 수백 명의 고객한테 일일이 카톡하고 심지어 가끔은 전화까지 해가면서 이거 서류 떼주세요 하고 있고 만약에 서류 하나라도 반려당하면
이거 좀 다시 떼주세요 하는 이 과정을 20명이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20명이라는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양이 아니죠. 테슬라는 차값을 공격적으로 낮춰서 정말 우리나라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데에는 성공했고 아직도 수만 대의 계약 물량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어떻게 고객한테 제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뒤따르지 못한 거죠. 물론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테슬라 코리아가 엄청나게 계약 물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력과 프로세스를 충분히 갖춰놓지 않은 준비 부족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YTN 뉴시스 보도에 나와 있는 블라인드 글에 따르면 내부 인력들이 과로에 시달리다 못해 줄퇴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어떤 분이 기존 어드바이저님께 카톡을 들어봤는데 답장도 오지 않고 알 수 없음 처리된 어드바이저 계정도 상당하다고 하죠.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도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테슬라 신차가 여기 평택항 야적장에서 바닷바람하고 염분을 맞으면서 방치되고 있는데 차가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는 이 답답한 상황을 오롯이 소비자가 견뎌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테슬라가 충분한 인력 확충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요상한 전기차 보조금 행정 시스템이랑 테슬라의 인력 부족이 합쳐져서 2배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진짜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차를 계약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소비자들이죠. 여기는 평택항이에요. 제 뒤에 테슬라 차들이 세워져 있는데 저기 보이는 저기가 바로 바다입니다. 정말 바로 옆이 바다예요. 바다는 자동차가 최대한 피해야 되는 곳이죠. 자동차한테 있어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해풍, 그러니까 염분하고 습기는 진짜 최악입니다. 오죽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이전 차주가 바닷가에서 탄 차는 예전에 중고가가 더 낮게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보통 신차들이 항구에 입항하면 PDI 센터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육지로 소비자한테 탁송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서류가 묶여버려서 출고 승인이 안 나니까 이 차들이 길게는 몇 주 동안을 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야적장에 그냥 서 있기만 한 겁니다. 물론 자동차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제조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하체 방청, 즉 녹 방지 처리를 다 해서 출고를 하기는 하죠. 하지만 내 차가 이렇게 바닷바람을 오래 맞는 거 일단 감정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고 또 실제로 바닷바람 속에 섞인 미세한 소금기들이 차의 하부 플라스틱 커버 안쪽 서스펜션의 연결 부위, 코팅이 안 된 볼트나 너트,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 같은 곳에 스멀스멀 파고들어서 미세한 부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환경에 수천 대가 장기간 빽빽하게 방치된 건 결코 정상적인 컨디션 유지에는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차를 받자마자 자세히 살펴봤더니 뭐 녹이 슬었네 마네, 뭐 도장면 광택이 상했네 마네 하면서 테슬라 측이랑 또 피곤한 실랑이를 벌여야 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자체도 소비자의 피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 평택항에 와서 테슬라의 출고 적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첫째는 역시 환경부의 보조금 행정 체계죠. 160개 지자체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전기차 판매 규모가 커질수록 병목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은 테슬라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사실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면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터집니다. 통합창구 혹은 행정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둘째, 테슬라의 D2C 모델 운영 영향입니다. 테슬라 공격적인 가격으로 수요를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수요를 뒷받침할 인도, 서류 처리, 서비스 인프라가 같은 속도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죠.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 차를 계약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차가 하루빨리 제대로 된 상태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